잘들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꼭 비가 뒤따라서 와서 비비비여서 그러는지 지난 선교대 끝나고 나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참 가뭄에 굉장한 그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지역대표 부대표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또 비를 이제 조만간 또 내리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비 하면 이제 비를 너무 또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재생산하는 순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제 이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는 우리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나누는 것은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에 옮길 것이냐.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이 뭐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함께 공유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리더들은 항상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장성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큰 일터 선교에 대한 큰 밑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리더들이 모일 때는 좀 이제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생의 일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인생의 일부를 드리는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는 이제 우리가 22년 동안 함께 고민해왔고, 많은 리더들이 끊임없이 같이 토의해왔고 토론해하고 해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설명이 없더라도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BBB 제자 육성 체계, 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장 도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어떤 비전을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그림을 그려도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은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명확한 그런 구체화된 목표, 중간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이제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 또 목표 이런 부분들은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개념으로 공유를 하고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항상 또 중간 목표가 있으면 실천 계획은 가까운 중간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비전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몇 가지로 딱 압축이 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 보통 우리가 6가지 갭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갭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모니터링, 점검.
점검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이제 개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제가 이렇게 이제 강북 지역 그 지역 모임은 다 한번 돌았습니다. 그 지역 모임마다 보면 이렇게 물론 대부분 다 일관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모임마다 특성이 다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상당 부분에서 좀 다양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리더들이 이제 그 따르는 팔로워들을 제대로 동기부여하지 못해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엄청나게 큰데 거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역량, 스킬,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사람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에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열정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각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서마다 통합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 해결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크게 보면 항상 회사에서 일하든 어디서든 공동체가 조직이 일하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이런 이제 갭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더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 조정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갭을 메꿔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리더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사역의 원리도 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기에다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 구원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성령님의 약속하심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 그리고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의 이제 지역대표, 부대표 모임의 이제 논의 주제는 우리가 상반기 때는 이제 큰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작년까지 우리가 TF팀을 통해서 이 4가지 주제, 지역 모임의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훈련원 개선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내려와 버렸네. 성경 공부 개선 문제, 그 다음에 훈련원 개선 문제, 그 다음에 젊은 세대, 시니어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 이런 걸 4가지 큰 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름길이 가장 먼 길이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핵심을 중심으로 가장 이제 빨간 점들이 좀 가장 핵심적인 우리 모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추진되려면 누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확히 정리가 되었을 때 이 일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4가지 주제 중에서 주로 이제 1번 주제, 지역 모임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지역 모임 활성화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핵심 그 TF에서 이제 제안했던 핵심 과제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장 역량에 따라 이제 그 양육의 방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대표 핵심 순장에 대한 양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 수준별 성경 공부의 단계적 운영 및 방법론을 표준화하자는 그런 제안들. 그 다음에 지역대표의 추천, 자격 검토, 면접, 지역대표 후보, 교육이수, 임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자. 그 다음에 지구대표의 추천, 또 기획위원회 논의회 대표가 임명하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맨투맨이라는 이제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접근할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BBB 제자 육성 체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 BBB 제자 육성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 모임 운영 지침,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되었고 정리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되었던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일부 조직 명칭 변경 및 일부 이제 인사 부분이 있습니다. 자, BBB 제작 육성 체계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두 가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 제대로 사람들을 세워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성장해야 될 근거는 바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는 핵심적인 가치를 재생산하는 헌신된 직장 선교사 양성에 두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 사역을 하는 그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선발한 이후에 그들에게 집중하셨고, 재생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떠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BBB 안에서 제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죠. 복음서를 통해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예수님을 뜻과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훈련되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가서 제자를 삼가는 명령을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충성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 동의하십니까? 네. 훈련소에 이렇게 모아놓고 비디오 테이프만 아무리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이 군인이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꿔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배우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이런 개념. 우리가 배우는 목적,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목적도 결국 재생산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맨투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보면 재생산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구원의 3단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의화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성화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삶의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야만이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조롱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의 영역을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이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처럼 바로 우리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성장의 영역은 이렇게 전인적인 어떤 그런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BBB의 성장 전략의 핵심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전도라는 부분이죠. 세상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역할은 바로 이 안 믿는 자들을 믿는 자로 이렇게 바꾸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두 번째 전략은, 핵심 전략은, 성장 전략은 바로 양육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맨투맨을 통한 소그룹 활성화, 그래서 정예 직장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성장의 목표는 바로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람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선의 그에게까지 자라자.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다. 네, 우리의 이제 성장의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성장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제자의 조건도 하나의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고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영접하는 것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 대가 지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 마지막 관문인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이 일곱 가지 이런 목표가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성장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이제 성장의 목표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순장과 순원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순원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고 우리 순원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순장의 역할이고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BBB가 추구하는 영적 성장 목표를 우리가 이제 개념도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우리가 영적 베이직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리더로서 이제 배우고 학습해야 될 그런 영역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덕목들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단순한 기계적인 사역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성장의 목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우리의 지역 모임이 바로 이런 것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 모임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현장 제자의 핵심 방향성은 바로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무장시켜서 일터 선교사로 만드는 이 방향을 우리는 추구를 하고 있죠. 또한 현장 제자 사역의 이제 핵심 이제 플로우는 바로 이제 일터 현장에서 바로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BB 현장 제자 사역 운영 체계, 제자 육성 체계와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건데, 우리 BBB에서 성장 도표는 바로 이제 세신자, 순원, 예비순장, 순장, 리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장 부분을 보시면, BTC 1, 2 훈련을 수료하고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순원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순장으로, 여기를 정의를 내리고 있죠. 순원을 양육하지 않는, 단지 훈련만 끝났다고 해서 순장으로 우리가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베이징 라이프를 체질하고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개념이 우리 성장 도표의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성장 도표에 따라서 우리 지역 모임을 우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가족 모임, 기초 순모임, 성경 공부 순모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 모임이 되겠죠? 전체 모임. 이제 여기가 이제 순장 모임. 순장 모임도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제자와 순모임과 예비 순장 모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순장 모임,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여기서 제대로 된 이제 순장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양육의 핵심 전략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베이직 라이프를 이제 제대로 갖추게 하는 이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효율적인 양육의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냥 목표만 주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왜 그것을 해야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해보게 하고 시작하게 하고 점검 평가하고 지속하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재생산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양육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맨투맨을 통한 이제 속으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될 때만이 이런 효율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육의 7가지 열쇠라고 하는 건데,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대로 된 양육의 결과는 반드시 전수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전수를 잉태하지 않는 양육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받아먹기만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수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 과식증, 환자를 양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멘토맨 할 때도 항상 왜 내가 당신을, 형제를 이렇게 도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이제 훈련원에서도 훈련생 분들에게도 항상 제가 그런 질문을 하죠. 왜 훈련 받습니까? 훈련 받는 이유는 그냥 어떤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멘토맨 하는 것도 그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멘토맨 하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한 사람을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에 항상, 양육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쓴다는 것은 반드시 양육과 재생산, 전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새신자에서 순원, 이렇게 단계별 양육 내용들이 우리 교재, 훈련 교재를 포함해서 순장 핸드북에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내용까지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순장 리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의 이제 지역 모임 운영 총괄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전체 모임, 이제 정기 모임에는 전체 모임과 순장 모임으로 나눠지는데, 새가족 수모임, 기초 수모임, 성경공부 수모임, 이런 모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순장 모임은 제자와 수모임, 그다음 순장 모임. 그래서 핵심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다뤄지고, 담당자는 어떻게 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료들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제 사역 자료를 이제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전수라는 그런 측면, 일관되게 이것이 전수되고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모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일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 지역 모임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육 대상자들이 성장의 로드맵을 제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사역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자료나 이렇게 잘못 사용하다 보면
자칫 이것이 이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장 단계별로 관련 주요 교재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주교재와 부교재, 맨투맨 및 개인 학습 교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장의 키워드, 어떤 데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또 우리 황경화 형제님 이제 수고하셔서 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도 다 이제 각 성장 단계별로 이제 어떤 교재들을 있을까 이것을 좀 더 구체화된 책 그림까지 해서 컬러풀하게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순모임, 그 다음에 기초 순모임은 주로 이제 우리의 교리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무장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 우리 모임에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이제 균화포서 성경 공부나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무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성경 공부 이제 순모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지역 모임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임이 저는 이제 그 지역 모임을 쭉 돌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한 가지로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 느꼈거든요. 뭐냐면 이제 균화법적 성경 공부 거기에만 이제 몰입되어 있는 우리 모임의 실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의 숫자가 많든 적든 간을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이런 기초 순모임과 물론 새신자가 있다면 새신자 순모임이 있고 기초 순모임이 있고 그런 그 성경 공부 순모임 이런 모임들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 나갔을 때 이렇게 건강한 그런 지역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을 이제 다양하게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렇게 순원들을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장들의 성장, 순장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장이라면 새신자가 오든 아니면 또 아직 신앙적인 그 성장이 굉장히 낮은 이제 아직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그 사람들을 다루든 또 아니면 오래된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순장이라면 다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 순모임에서 이제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순모임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성경을 다 다루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꼭 다뤄야 될 핵심적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 성경 공부를 다루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단계 이제 BTC1 이제 그 다음에 제자와 순모임. 제자와 순모임, 특히 예비순장 모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맨투맨을 체질로 하는 맨투맨의 어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 대표나 아니면 부대표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도맡아서 이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것을 그 기간 동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이제 그런 개념의 모임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TC2 훈련, 그 다음에 순장 모임, 그 다음에 BTC3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 모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자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순장은 제자를 양육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순장이 초신자가 됐든 기존 신자 누구나 맞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는 순장인가 아니면 누구를 맡겨주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 나가게 돕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장은 새신자 또는 기초 순모임 또 성경 공부 순모임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을 탁월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 지역 대표나 부대표분들이 맡아주셔야 할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장은 이제 뭐 처음 온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든 기초 양육을 하든 확신을 점검하든 그들에게 어떤 변화된 삶에 대한 그런 것을 하든 영적 기본 교리를 무장시키는 역할이든 그 다음에 그 맨투맨을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든 또 성경 본문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순장.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순장들이 각 모임에 몇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희망사항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 모임에 하나님께서 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희 모임에 많은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마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준비됐냐? 동의하십니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 모임의 운영의 핵심 포커스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기초 순모임을 해봤다. 뭐 이런 부분을 다뤄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순장들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모임의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준비된 사람이 몇 명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과 성숙의 마지막 결과물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죠. 회복이라는 것과 삶의 변화라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비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말씀과 기도 회복, 주제권의 회복, 상처로부터 회복, 장애물에 대한 인식 회복, 사역의 전략과 방법의 회복, 실천력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삶의 열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이라는 그런 열매로 도달하게 될 수 있다.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고 최고의 이웃 사랑은 결국 전도, 최고의 전도 방법은 결국 재생산 이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좀 정리가 됐습니까? 아까 정교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성도 교수님은 우리를 좀 이완하는데 좀 있는데 우리는 사역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경직된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모임 운영 지침, 아까 그 TF팀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자격, 선발 절차, 역할, 책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그 매뉴얼에 이제 보면 순장 자격 요건, 임명 절차 이런 부분들이 순장 핸드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격 요건 시작. 확신이 있는 자, 이 비전을 적극 공부하고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자, 의지와 이상을 하신 자로 성경 공부와 양육의 지식과 자세를 갖춘 자, 실험 모임에 소속되어 전도와 양육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 네. 다 이런 분들이 순장님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임명 절차는 보면 이제 담당 순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역 모임에서 선정을 하되 이제 순장회에서 순장들이 동의를 해서 지역 대표가 임명하는 이제 그 대신 지구 대표 순장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구 대표분들하고 항상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뭐 기타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필요시에 어쩐다 순장에게도 임명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 매뉴얼에 들어있죠. 그래서 순장도 임명할 때는 이제 정기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역 모임 자체에서 정기 모임에서 발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순장 그 자격 이런 임명 절차 이런 내용에 보면 임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순장한테는 임기가 없어요. 평생 순장
살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임기라는 그런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BBB 모임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순장이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순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하는, 평생 순장으로서 무슨 어떤 지역 대표나 지구 대표나 무슨 전체 대표나 그 맞는, 그거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역할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평생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지역 대표와의 차이는 바로 이제 임기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선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지구 대표가 해당 모임의 순장회의를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BBB 대표가 임명한다. 이렇게 사전에 이제 필요시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렇게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매뉴얼에 이렇게 써진 걸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3년 됐으니까 저 그만하려고 할까봐. 이것은 이제 3년만 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정해놓은 거지 3년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대답을 잘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대표의 그 역할 부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역대표는 모임 운영에 있어 대외적으로 모임을 대표한다. 지역대표는 순장 모임 회의를 주관한다. 원활한 관계의 기관 및 팀원, 지구대표와 각 지역대표 조정입니다. 핵심자 양육 및 자기 지역 대표 세우기, BBB 리더가 전략의 임무 수행.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대표의 선출, 임기, 역할 이런 부분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F에서 이런 부분들 좀 정하자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리하고 했던 걸 이제 순장 핸드북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단지 공유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대표 이상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체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임명직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아도 물론 거기에 이제 이 핸드북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조직 명칭 변경 및 일부 인사 부분. 조직 명칭 변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작년 우리 말에 이제 기구 조직을 발표할 때 우리의 BBB의 조직도를 공유했었죠. 우리는 세상적인 조직과는 같지 않아서 세상적인 조직은 어떤 군림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의 조직도는 섬기는 그런 개념의 모형을 띠고 있다. 우리 모임에서는 큰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다. 우리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모임의 빅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모임의 빅보스는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존중해 줘야 될, 도와야 될 분들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우리 순장 순원들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세워질 때 바로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 BB 본부는 이제 뭐 기획팀도 있고 훈련원도 있고 해외 선교 지원팀도 있고 일터 사역 연구소, 일터 사역 코칭 센터.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여기서 이제 기획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순장 순원 이하에 있는 모든 우리 BB 조직의 리더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이분들을 제대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리더들은 높고 낮은 그런 개념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돕는 역할이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의하시죠? 네. 자, 조직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장성배 교수님도 얼핏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해외 선교 지원팀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 이제 해외에서 학생들이랄지 그런 뭐 직장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개념만으로 이렇게 이 해외 사역 부분을 정립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외국인 선교 지원팀이라고 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분들에까지도 우리가 어떤 선교의 대상 개념으로 삼아서 사역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선교 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작년에 이제 기구조직 인사를 발표할 때 이제 지방 지구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이제 부지구 대표가 다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이제 선임 지역 대표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상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선임 지역 대표의 명칭을 부지구 대표라는 명칭으로 이제 통일시켜서 이렇게 운영한다. 그래서 부지구 대표는 지역 대표를 겸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직 부지구 대표나 이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9월에 있을 지구 대표 회의 때 각 지구 대표분들께서 이것을 확정해서 이제 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조직 명칭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인사 내용, 올 들어서 이제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역대표 부분은 장충 모임에 이제 김창래 형제님에서 안태훈 형님. 그 다음에 세종시 모임은 박춘남 자매에서 장상만 형제님. 그 다음에 나주 모임은 이제 이상민 형제. 나주 모임은 최근에 이제 신설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TC 훈련원 훈련 책임은 이제 주부 지구에 이제 요청해서 주부 훈련원 경경이 자매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BBB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구에서 정해서 요청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한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태훈 형제, 그 다음에 이상민 형제, 장상만 형제 혹시 오셨나요? 못 오셨으면 우선 이분들 잠깐 나와서 뭐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은 알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태훈 형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상민 형제, 예, 나오시죠. 장상문 형제가 엄청 바쁘신 분인데, 예. 그 다음에 경경이 자매님 오셨나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옛날에 아마 훈련원 간사를 하셨다고 해서 이제 이 역할을 또 맡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구 대표분들의 역할을, 힘을 이렇게 좀 부담을 줄여드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제일 키 큰 분이 이상민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장충모임의 안태훈 형제님. 그 다음에 경경이 자매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접붙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엽나무나 돌배나무, 돌북송화, 들포도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이걸 쪼갭니다. 쪼개고 여기에다가 이제 감나무를 접을 붙이죠. 접을 붙여서 이렇게 잘 이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해서 싹이 나는 순간 이런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큰 감열매로 맺는. 고엽열매와 감열매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죠? 뭐 배나무도 마찬가지고 돌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잘려지지 않고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할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이런 단순한 이런 내용에서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그러다. 우리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동의하십니까? 자,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잡아하여 각 사람을 하고 모든 주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동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하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